시금치, 토마토, 감자, 우리가 건강식이라 믿어온 채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소들이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는 정반대로 작용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같은 칼륨이라도 채소에 따라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12배에서 9배까지 차이가 납니다.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채소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콩팥의 해로운 채소 5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고마운 채소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로운 채소라 해도 어떻게 손질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빠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콩팥이 왜 이렇게 조용히 무너지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몸 등 뒤쪽 양옆에 주먹만 한 크기로 콩팥 2개가 자리 잡고 있어요. 하루에 무려 150리터가 넘는 피를 쉬지 않고 걸러내면서 노폐물을 소변으로 내보내고 혈압과 수분 균형을 조절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 전체를 깨끗하게 유지해주는 정수기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정수기가 우리 나이 60대를 넘어서면 해마다 조금씩 성능이 떨어집니다. 최근 국내 대규모 건강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4명 가까이가 이미 콩팥 기능이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분들 대부분이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계셨다는 점이에요. 콩팥은 기능의 78%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도 통증 한 번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는 줄 모르시고 몸에 좋다고 매일 챙겨 드시는 채소가 오히려 콩팥의 짐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칼륨이에요. 우리 몸의 건강한 콩팥은 피 속에 남는 칼륨을 소변으로 깔끔하게 내보냅니다. 하지만 기능이 떨어진 콩팥은 이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걸러지지 못한 칼륨이 피 속에 쌓이기 시작하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 심한 경우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같은 양의 칼륨이 들어있는 채소라 해도 우리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양은 채소마다 크게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칼륨 생체 이용률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토마토에 들어있는 칼륨은 93%가 그대로 흡수되는 반면 완두콩의 칼륨은 12%만 흡수됩니다. 같은 채소인데 흡수율이 거의 8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시금치나 잎채소 종류도 칼륨 흡수율이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칼륨이 많다 적다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빨아들이느냐까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계시면 건강식이라 믿고 드시는 채소가 콩팥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콩팥이 약해진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채소마다 어떻게 손질하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말린 표고버섯입니다. 국물 맛을 깊게 내려고 말린 표고버섯을 자주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표고버섯을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칼륨과 인성분이 수십 배로 바짝 농축됩니다. 특히 인성분이 체내에 쌓이면 우리 몸은 뼈에 저장된 칼슘을 강제로 빼내오기 때문에 뼈가 점점 약해져요. 골다공증은 물론이고 견디기 힘든 피부 가려움증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우리가 말린 버섯을 우려낸 국물 속에 칼륨이 진하게 녹아있다는 점이에요. 이 국물을 그대로 드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피 속으로 들어옵니다. 안전하게 조리하시려면 이렇게 해주세요. 기둥과 밑동을 손질한 뒤 아주 얇고 작게 썰어서 미지근한 물에 1시간 이상 충분히 불려주세요. 불린 물에는 칼륨과 인이 듬뿍 빠져나와 있으므로 반드시 전량 버리셔야 합니다. 절대 국물 베이스로 재사용하시면 안 돼요. 불린 버섯은 끓는 물에 3분 정도 한 번 더 데쳐낸 뒤 깨끗한 물에 헹구어 물기를 꼭 짜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감자입니다. 밥 대신 드시기도 하고 국이나 조림에 빠지지 않는 친숙한 식재료이지만 의외로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위험한 채소예요. 감자 한 개에 들어있는 칼륨은 700mg이 넘습니다. 껍질째 구우시면 900mg을 훌쩍 넘기기도 해요. 여기서 여러분께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자를 물에 담가두기만 하는 것으로는 칼륨이 충분히 빠지지 않습니다. 국제식품과학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자를 큼직하게 잘라 삶으면 칼륨이 절반 정도만 빠지지만 가늘게 채를 썰어서 삶으면 75%까지 제거됩니다. 담그기만 해서는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자를 드실 때는 껍질을 두껍게 벗기고 1cm 이하로 가늘게 채를 썰어주세요. 넉넉한 물에 10분 이상 푹 삶은 뒤 삶아낸 물은 남김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콩팥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감자를 즐기실 수 있어요. 세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좋은 채소로 널리 알려져 있죠. 실제로 라이코펜은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마토의 칼륨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유난히 높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좋다고 믿고 드셨던 바로 그 토마토예요. 아까 말씀드린 칼륨 생체 이용률 기억하시죠? 토마토는 무려 93%에 달합니다. 먹은 칼륨이 거의 전부 피 속으로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특히 생으로 갈아서 주스로 마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빠르게 흡수되어 콩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토마토를 안전하게 드시려면 익혀서 드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꼭지를 따고 십자로 칼집을 낸 뒤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겨주세요. 먹기 좋게 썰어서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2스푼을 두르고 중불에서 5분 정도 볶아 드시면 됩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의 체내 이용률이 오히려 높아지고요. 삶거나 데치는 과정에서 칼륨 일부가 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콩팥 부담을 줄이면서도 좋은 성분은 더 잘 섭취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상추입니다. 우리 식탁에서 고기 드실 때 쌈으로 매일같이 올리시죠? 건강한 분들에게는 나트륨을 빼주는 고마운 채소이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생상추를 그대로 드시면 칼륨이 걸러지지 않은 채 피 속에 쌓이게 됩니다. 게다가 상추는 성질이 차가워서 소화 기능과 콩팥 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예로부터 전해옵니다. 상추는 생으로 싸서 드시기보다 데침나물로 조리하시는 것을 권해드려요. 끓는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넣고 5초에서 10초 사이로 잎이 숨만 살짝 죽을 때 바로 건져내세요. 곧바로 찬물에 헹궈 열기를 식힌 뒤 물기를 꼭 짜내고 들기름 1스푼, 다진 마늘 약간을 넣어 조물조물 무쳐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칼륨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면서도 고소한 나물 반찬으로 충분히 즐기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시금치입니다. 사실 시금치가 콩팥 환자에게 주의해야 할 채소라는 건 많이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왜 위험한지, 어떻게 하면 안전한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시금치에는 칼륨뿐 아니라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옥살산이 콩팥 안에서 칼슘과 만나면 날카로운 결정체를 만들어냅니다. 바로 콩팥 결석이에요. 여기서 최근 연구 결과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시금치를 100도 끓는 물에서 약 20분간 데치면 칼륨의 59%가 물로 빠져나가면서도 비타민 B1은 거의 80% 가까이 보존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에요. 충분히 데치면 위험한 성분은 빼내면서 영양소는 지킬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시금치를 데치실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으면 뿌리를 손질한 시금치를 넣으세요. 중요한 건 뚜껑을 반드시 열어두시는 거예요. 뚜껑을 열고 데쳐야 옥살산 성분이 수증기와 함께 날아갑니다. 1분에서 2분 사이로 충분히 데쳐낸 뒤 흐르는 찬물에 3번 이상 깨끗이 헹구어 주세요. 데쳐낸 물에는 칼륨과 옥살산이 가득 녹아 있으니까 된장국이나 국물 베이스로 재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채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불안해지신 분들 계시나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지금 말씀드린 채소들을 평생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올바르게 손질하면 칼륨과 옥살산을 크게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모든 채소는 가능한 한 작게 썰어서 넉넉한 물에 데쳐주시고 데쳐낸 물은 미련 없이 버리시면 됩니다. 이 과정만 거쳐도 칼륨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우리 지친 콩팥을 살려주는 고마운 채소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채소들은 칼륨 부담이 적으면서도 콩팥을 보호하는 좋은 성분을 품고 있어요. 첫 번째, 가지입니다. 가지는 흔한 반찬 재료이지만 콩팥의 미세 혈관을 지키는 데 있어 숨겨진 보물 같은 식재료예요. 가지의 보랏빛을 만들어내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 속 노폐물과 염증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우리 집 수도관에 낀 물때를 수세미로 벅벅 닦아내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또한 몸속에 쌓인 불필요한 수분을 밖으로 내보내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가지를 가장 좋게 조리하는 방법은 찜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도톰하게 썰어서 찜기에 올린 뒤 젓가락으로 찔러보아 부드럽게 들어갈 때까지 쪄내세요. 통째로 쪄내셨다면 뜨거울 때 젓가락으로 결대로 쭉쭉 찢어주시면 양념이 속까지 잘 배어듭니다. 양조 간장과 참기름을 각 한 스푼씩 넣고 깨를 솔솔 뿌려 살살 무쳐 드시면 콩팥 혈관을 지키는 훌륭한 보약 반찬이 완성돼요. 두 번째, 양배추입니다. 우리에게 양배추는 위장에 좋다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에게도 아주 유용한 채소예요. 다른 녹색 채소에 비해 칼륨 함량이 매우 낮으면서도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거든요. 게다가 양배추 속 설포라판 성분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보호막을 씌워 염증과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양배추는 한 입 크기로 떼어내어 찜기에 겹겹이 올린 뒤 10분 정도 부드럽게 쪄내시는 것이 좋아요. 지나치게 무르도록 삶으시면 좋은 성분이 물속으로 빠져나가니까 씹었을 때 살짝 아삭한 느낌이 남도록만 쪄내시는 게 요령이에요. 따뜻한 밥과 함께 된장 한 스푼에 싸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세 번째, 이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바로 콜리플라워입니다. 하얀 브로콜리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칼륨 함량이 극히 낮아서 콩팥이 약한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몸속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최근 영양 전문가들 사이에서 콩팥 건강 식단의 핵심 채소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콜리플라워는 작은 송이로 떼어 찜기에 8분 정도 쪄내시면 됩니다. 부드러워진 콜리플라워를 으깨어 감자 대신 사용하시면 칼륨 걱정 없이 비슷한 식감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좋은 대체법이에요.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를 으깨어 드시는 겁니다. 네 번째, 붉은 피망입니다. 우리 콩팥 건강에 정말 좋은 채소인데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붉은 피망은 칼륨이 적으면서도 라이코펜과 비타민 A, 비타민 C, 비타민 B6가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특히 붉은 피망의 라이코펜은 콩팥 세포를 보호하고 만성 콩팥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붉은 피망은 손질도 간단합니다. 씨를 빼고 먹기 좋게 썬 뒤 들기름에 살짝 볶아 드시거나 찜기에 쪄서 나물로 무쳐 드시면 돼요. 색깔이 예쁘니까 밥상도 한결 화사해집니다. 다섯 번째, 부추입니다. 우리 전통 의학에서 부추는 예로부터 성질이 따뜻하여 몸속 차가운 기운을 몰아내고 콩팥의 기력을 보강해준다고 알려져 왔어요. 부추에 들어있는 유황 성분이 혈관을 넓혀 피가 원활하게 돌도록 도와줍니다. 콩팥으로 가는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콩팥이 해야 할 일이 한결 수월해지는 거예요. 또한 풍부한 항산화 성분이 콩팥 세포의 손상을 막아줍니다. 부추는 열을 오래 가하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므로 짧게 조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4cm 길이로 잘라서 들기름을 두른 팬에 1분 이내로 살짝만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남은 열로 마저 익히면 콩팥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훌륭한 반찬이 완성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채소를 조리할 때 소금 대신 무엇을 쓰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나트륨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짜게 드시면 혈압이 올라가고 콩팥에 이중 부담이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 맛도 없이 드시면 식사가 고역이 되겠죠. 이럴 때 소금 대신 마늘과 양파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 두 가지에는 황화합물이라는 천연 향미 성분이 들어있어서 짠맛 없이도 깊은 맛을 내줍니다. 동시에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어요. 국이나 볶음, 나물의 기본 양념처럼 넣어주시면 콩팥 부담 없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부추볶음을 하실 때 양파를 채 썰어 먼저 볶다가 부추를 넣고 1분간 함께 볶아내면 궁합이 아주 좋아요. 양파가 혈관 속 기름때를 씻어내면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콩팥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돕습니다. 반대로 꼭 피하셔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시금치와 두부를 함께 드시는 거예요. 시금치의 옥살산과 두부의 칼슘이 만나면 몸속에서 잘 녹지 않는 결석이 만들어져 콩팥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특히 고혈압 약 중에서
칼륨 보존형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채소를 드실 때 몸속 칼륨 농도가 급격히 치솟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꼭 주치의 선생님께 먼저 확인하시고 드셔야 해요. 또 하나,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생으로 갈아서 즙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즙을 내면 칼륨과 미네랄이 한꺼번에 체내로 들어와 약해진 콩팥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줄 수 있어요. 채소는 꼭 열을 가하거나 물에 우려내어 칼륨을 빼낸 다음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콩팥이 약해진 분들이 주의해야 할 채소 5가지, 말린 표고버섯, 감자, 토마토, 상추, 시금치. 이 채소들은 평생 못 드시는 게 아니라 가늘게 썰어서 넉넉한 물에 데치고 데친 물은 버리시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감자는 채 썰어 삶아야 칼륨이 75%까지 빠진다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콩팥을 살려주는 고마운 채소는 가지, 양배추, 콜리플라워, 붉은 피망, 부추입니다. 칼륨 부담이 적으면서 콩팥 혈관을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채소들이에요. 감자 대신 콜리플라워를 으깨어 드시는 것, 소금 대신 마늘과 양파로 맛을 내시는 것,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늘 뒤로 미뤄왔습니다. 이제 손주들과 함께 공원도 거닐고 맛있는 것도 나눠 먹으려면 우리 콩팥부터 든든하게 지켜야 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은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서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콩팥의 수명을 10년, 20년 더 늘려줄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의 가까운 분들께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